어라, 토너가 다 떨어졌네. 미연씨, 저기 캐비닛 위에서 토너 좀 가져다 줄래요? 내가 하던 걸 마무리해야 해서. 네, 과장님. 금방 가져올게요. 어디 보자, 토너가... 저기 있네. 손이 잘 안 닿잖아. 저 의자에 올라가면 되겠네. 미연씨, 괜찮아요? 우리 민수씨 정말 일 잘하네. 그러게요. 금방 배우더라고요. 민수씨, 이것 좀 봐줘요. 네, 잠시만요. 정민수 씨, 잠깐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민수씨, 잠깐만. 네, 과장님. 오늘은 안전보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민수 씨 일도 그렇고 안전보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기 전 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회사에서 일의 순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배우고 나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죠. 특히 작은 실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작은 행동이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규칙을 이해하고 잘 지킨다면 우리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특히 1년 미만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가 크거나 작거나 크기에 상관없고 일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거나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건물을 짓는 공사장, 기계를 만지고 위험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환경 정리를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더 많을 수 있으니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부장님, 그럼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먼저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과장님,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민수 씨의 경우처럼 넘어지는 사고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1위로 가장 많고 2위는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 3위는 끼어서 다치는 사고, 4위는 찔리고 베이는 사고, 그리고 5위로 부딪히는 사고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 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 예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복도를 청소하다가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거나 급식 지원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물기 등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바닥에 물기가 보이면 바로 닦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어질러진 물건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슬리퍼보다는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무실 복도에 있는 창문을 닦으려고 작은 의자에 올라갔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거나 책 정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 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 업무를 하다가 책장 위에 쌓여있던 박스가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의자에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퀴 달린 의자, 원형 플라스틱 의자는 피하고 미끄럼 방지 및 넘어짐 방지 장치가 있는 의자에 올라가야 합니다. 또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2명이 함께 도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쌓아둔 물건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끼어서 다치는 사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서 다치는 사고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밥과 국을 카트에 싣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어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문서를 파쇄하다가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물품 정리나 포장을 하다가 쌓아놓은 무거운 상자에 손이 끼어 손가락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끼어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는 물건만 쳐다보지 말고 문이 닫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며 움직여야 합니다. 또 기계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끄고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상자를 옮기며 일을 할 때에는 문에 손이 끼일 수 있으니 문이 닫히지 않게 잘 고정하고 천천히 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찔리고 베이는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중 혹시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있나요? 저요. 제가 신입 때 상자를 칼로 열다가 칼에 베어서 손을 많이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이 과장님처럼 칼에 베이는 것 외에도 급식 보조로 일을 하며 식재료를 썰다가 칼날에 손을 베이는 경우도 있고요. 호텔 객실 관리 업무를 하던 중에 벽에 걸린 액자를 청소하다가 벽에 박힌 못에 찔려서 손을 다친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 과장님, 앞서 말한 손을 베이는 사고를 겪은 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날카로운 칼, 가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실수로 베이거나 찔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네, 좋은 예방법입니다. 또 채소나 과일 등을 자를 때에는 손이 찔리거나 베일 수 있으니 베임 방지용 장갑을 착용하고 일해야 합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고 아무데나 두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정해 지정된 장소에만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살펴볼게요. 주차 안내를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거나 청소 중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 넘어지다가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죠. 이런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가 많이 다니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항상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때는 2명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또 청소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할 때에는 청소 중,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가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주의 표시를 해두고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안전사고 유형 외에도 화학용품에 의한 사고 역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용 세제 등 화학용품을 잘못 사용해서 목과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고, 청소를 하던 중 음료수 병에 덜어 사용하던 세제를 잘못 마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화학용품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가스를 마신 경우도 있었고요. 부장님, 일하다 보면 화학용품을 아예 사용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학용품을 사용하여 청소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학용품을 작은 용기에 덜어 사용할 때는 용기에 MSDS 경고 표지를 붙여주세요. 또 화학용품을 사용하거나 만질 때에는 마스크, 안전모자, 장갑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사용해야겠죠. 부장님,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직장 선배, 팀장, 부장 등에게 아프다, 다쳤다는 상황을 알리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날짜, 시간, 장소, 주변에 본 사람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등에 대해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에 말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무원 담당자에게도 신고할 수 있답니다. 부장님, 직장에서 다쳤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병원비, 수술비, 약값을 받을 수 있고 다쳐서 일하지 못한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고 간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하는 데 드는 돈도 받을 수 있죠. 일하다가 다친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에 대한 장애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장님, 사고를 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회사는 다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회사는 일하다가 다친 사람에게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도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어깨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기 전 휴식 시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또 스트레칭은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펴줍니다. 기지개를 켠 후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허리를 오른쪽으로 굽힙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굽힙니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가슴을 넓게 펴고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왼팔을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어 오른팔을 왼쪽 손목에 대고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팔을 바꾸어 반대로도 해봅니다. 머리 뒤에서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천천히 눌러줍니다. 팔을 바꾸어 반대로도 해봅니다. 양팔에 힘을 빼고 손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왼손 손바닥을 오른손이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손을 바꾸어 반대로도 해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한 발씩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발목을 돌려줍니다. 이어서 안쪽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그리고 왼손을 머리에 올려 왼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마무리 동작입니다. 양팔을 편하게 아래로 뻗고 숨을 깊이 마셨다가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어떠셨나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따라한다면 건강에도 좋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꾸준히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신입사원들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정민수 씨, 그리고 이쪽은 이미안 씨.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정민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이미연입니다. 좋으신 선배님들께 많은 가르침 받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잘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네. 어머, 민수 씨. 이제 보니까 자기 엄청 잘생겼다. 게다가 이 팔뚝 좀 봐. 힘이 아주 좋겠어. 아, 네. 어머, 그림 좋다. 자기들, 이거 좀 봐봐. 우리 정민수 씨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미연 씨, 이럴 땐 말이야. 이렇게. 네, 그렇군요. 미연 씨, 이런 문자 좀 부담스러운데 자제하면 좋겠어요. 알다시피 전 결혼도 했고 미연 씨한테 더 맞는 사람을 찾아봐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입니다. 부장님,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서 성희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알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도 혹시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나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직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장님, 부장님, 회사 동료, 회사 선배나 후배 등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 또한 남에게 성희롱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성희롱 가해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직장 안에서 성적인 행동이나 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거나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의 성적인 말과 행동에 따르지 않는다고 일하는 데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죠. 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그럼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먼저 시각적 성희롱으로 알몸 사진이나 그림, 낙서 등을 보여주는 것과 가해자 자신의 성기 등 몸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성 경험을 물어보거나 그 사람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신을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만지는 행동은 모두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 옆에서 술을 따라달라고 하거나 성관계, 성추행을 하는 행동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죠.
요즘 세상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성 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죠. 저는 남자인데 남자 동료들이 제 가슴을 만지며 여자 가슴보다 큰 애라며 놀립니다. 직장 내 여자 상사가 여자인 제게 가슴이 크다, 못생겼다라며 외모를 가지고 놀려요. 남자 직원들끼리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을 갔는데 저보고 바지를 벗으라고 하며 짓궂은 장난을 치더라고요. 또한 직장 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저한테 자꾸 몸을 부딪히고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직장 상사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직장 상사가 식사 후 함께 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어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말고도 문자, 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제 뒷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예쁘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점심시간 직장 상사가 야한 영상을 보며 저에게 같이 보자고 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언어적 성희롱도 성희롱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첫 키스가 언제인지 물어봤어요. 직장 선배가 제 외모를 가지고 자주 이야기해요. 유부남인 제게 회사 여자 선배가 늦은 시간에도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에 신고하니 자세히 설명해봐라, 옷차림이 문제는 아니었냐 라는 질문을 해서 더 수치감을 느꼈어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저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성희롱했던 가해자 남성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해요. 회사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게임이라며 허벅지에 손을 얹어 신고했더니 회사는 제게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이 발생하네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싫어요, 하지 마세요 란 말을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말과 행동, 주변에 본 사람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또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무원 담당자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신고 전화는 여성의 전화 1366, 고용노동부 1350, 국가인권위원회 1331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성희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희롱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아직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이제 모두 잘 알았으니 센터 내에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네. 아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도 자료로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